관련 자료는 이지원 시스템에서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임기 말에 그것은 통째로 국가기록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가기록물법에는 그 현직 대통령은 그 전직 대통령의 기록들을 볼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국가기록원으로 많은 기록을 넘겼지만 이명박 정부 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뭘 넘겨준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한 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것들은 법으로서 최대 15년까지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정제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정기록물은 못 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국가기록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예. 현직 대통령도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부도 중요한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 문화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뜻하지 않게 그 현 정부와 그 전 정부의 어떤 굉장히 감정 싸움으로까지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그 반납을 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되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익명으로 지속적으로 한두 개의 정보를 흘리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는 현재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로 지금 이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재개를 위해서 이런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를 꽤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들어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활용될 자료가 아닙니다. 물론 더 먼저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재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과는 좀 가까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이 인터넷을 무대로 정치적인 세력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그랬죠. 사이버상에서 상황 노릇을 하려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예.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참 답변할 가치가 없는 상상력에 극치고 상식과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 2.0이라는 예. 그 작업을 지금 준비 중이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아마 이런 추측들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 2.0은 뭐 인터넷을 잘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웹 2.0 시대에 맞게 토론회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각종 사회적 토론의 주제를 네티즌 스스로가 정하고 네티즌 스스로 토론을 이끌어나가고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온라인 토론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옛날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 2.0이 뭐 의도는 어떤지 모르나 현실 정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2.0의 개념은 그겁니다. 운영자가 주인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 철저하게 참여하는 네티즌의 몫입니다. 아고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움직이지만 다음 사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다음 사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글쎄요. 예. 아무래도 물론 좀 더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또 적대적인 분들도 또 의식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봉하마을이 단단히 뿔났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제가 봤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퇴임 대통령이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저희로서는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 끝까지 그 자료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시는 건가요? 그 자꾸 질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면 뭔가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열람권을 보장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람권이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열람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출이라고, 더더구나 무단 유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그 퇴임 이후에 전국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밀짚 모자 쓰고 나오셔서 조금씩 하고 싶은 말을 흘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언제쯤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실까요? 글쎄요. 가끔 한두 마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문객들에 대한 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와서 마치 정치적인 말씀을 조금씩 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서 들어보시면, 저도 뭐 한 수십 차례 들어봤습니다만 99%가 봉화마을 자랑이십니다. 앞으로 언제를 기점으로 삼아서 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 단박 인터뷰도 6개월째 출연 요청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쯤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셔야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그날이 곧 오기를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